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을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저는 적어도 중3 겨울방학에 정말 최소한 이 인수분해까지는 선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겠지만,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인수분해까지는 좀 선행학습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선행학습이 뭐 많은 교육 문제, 뭐 사교육 어쩌고 논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뭐 물론 일부 예외인 애들이 존재하긴 하죠. 천재라든지 영재라든지 수재라든지 뭐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좀 따라가기 힘든 이유는 명확한 편이에요. 숙련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뭐 아무나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숙련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이미 모든 걸 다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타임어택에 실패해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받기 힘든 이런 방식의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좀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수학 이론을 배우면서 그것을 정말 이해했는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뭐 증명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유도를 통해서 뭐 이런 걸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하나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운 걸 활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걸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숙련의 과정이 필수인 만큼 일찍 시작해서 선행을 하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파트들은 미리 숙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뭐 그렇다고 사교육이 정당성을 주장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요새 정보화 시대잖아요. 본인이 노력한다면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혼자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여튼 잡설은 그만하고 수업으로 들어가서요.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어는 고1 때 배우는 단원 중에서는 함수와 더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단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만큼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 단어는 정말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단원입니다. 사실 완벽이란 건 존재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암산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조립제법 하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만들고 좀 반복학습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단원입니다. 뭐 맨 처음에 나오는 항등식이라든지 미정계수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 인수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버릴 만한 것은 없고요. 문과이과 할 거 없이 고3 때까지도 수학에서만큼은 이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취급되면서 계속 등장하면서 모르면 틀려야지를 시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운 기본 인수분해와 연관된 부분이 많고 앞에 다항식 단원에서 곱셈 공식을 성실히 외워둔 상태라면 어렵다고 하긴 좀 힘든 단원이기도 하죠. 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볼게요. 항등식은 사실상 등호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정말 쉬운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사실상 계수 비교 정도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유형 정도만 파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유형이랄 것도 몇 개 없지만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여기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각 차수에 맞는 항의 계수들끼리가 서로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도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요. 복잡한 것도 없고 뭐 0을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도 몇 번 해보면 쉽게 익숙해지고 틀리기도 힘든 파트입니다.
자, 미정계수법 또한 뭐 상식선에서 정리가 되는 문제로 항등식과 연관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만 알고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이므로 적당히 나중에 유형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부터가 문제죠. 사실 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 식을 세우는 일종의 법칙, 요령 이런 걸 익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정리라는 말이 나온다. 혹은 문제를 읽어봤는데 나머지 정리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나 이 식을 먼저 써두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무엇으로 나누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든지 나머지 정리에서 뭐로 나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나눈 것을 여기다 넣어주고 px는 나눈 것에 qx 이걸 몫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rx 이걸 나머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또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 요거에 대해서만 요 방법 항상 요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요런 모양새의 식을 항상 세우시는 거 요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게 1차다. 그러면 나머지는 항상 상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눈 게 2차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1차식이 나오거나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얘보다 한 차수 낮은 거 이하로만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생각보다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특히나 앞에 있는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나머지의 차수도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고 조금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주고 많은 유형을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수정리는 용어 정도만 인식하고 계시면 되시는데 이것은 사실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 실질적으로 RX가 0이 나올 때의 나머지 정리의 모습 이것이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인수정리인 거죠. 사실 인수라는 말 자체는 많이 들어봤죠. 소인수분해라든지 그냥 인수분해라든지 옛날에 숫자를 뭐 15다 그럼 이건 3 곱하기 5 그리고 뭐 한 81이다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3의 4승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들 가장 작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그러면 1, 2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게 인수분해였죠. 요거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얘를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2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것 자체가 인수정리의 다운그레이드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같은 거에 가깝긴 하죠. 인수분해는 이제 최소한까지 다 나누는 게 거의 인수분해가 되고요. 지금은 2차식을 예로 들었지만 중학교 때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는 3차식, 4차식 같은 것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인수정리는 근이 되는 하나의 인수를 찾아내는 게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반복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리의 모양새에서 RX가 0인 것이다. 요거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팁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인수정리에서 인수라는 걸로 쓰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근을 찾는 과정이랑 별로 다를 게 없죠. 여기서 해 또는 근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요 근을 조금 빠르게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인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오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상수를 1, 2 이렇게 나눈 건 둘이 곱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것들은 결국 요 끝에 상수항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의 약수가 근이 되겠구나. 물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긴 하겠지만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최고차항에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면 나눠 떨어지려면 기억하는 거 마이너스로 해볼까요? 그냥 더하기로 하죠. 2로 하죠. 2, 1, 2, 1 해서 4, 1 하면 5가 나오죠. 그럼 2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는 0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2의 약수인 1과 2가 있고요. 앞에 2의 약수인 2와 1이 있죠. 그럼 요것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약수 요거 분의 상수항의 약수. 자, 요거에선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게 최고차항이 1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최고차항에 다른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요것을 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플러스 1이나 이거 마이너스 1을 인수로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다음번에 나오는 조립제법에 넣는 거에도 그렇고 인수정리에도 그렇고 대입을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팁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은 편의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주로 뭐 고1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고2, 3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2, 3 때도 복잡한 인수분해가 좀 나오는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 인수분해 방식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푸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죠. 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열해주고 여기에 뭘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뭐 x-알파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요게 조립지법의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알파를. 그러면 a를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a 알파 이렇게 해서 더해주고 그거랑 다시 곱해주고 더해주고 자 이렇게 보면 문자로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숫자로 그냥 대충 써볼게요. 2x 3승 플러스 뭐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있는 것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다. 목과 나머지를 그러면 2, 5, 마이너스 3, 1 이렇게 하고 x에 3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3 그러면 여기다 2를 써주고요.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요. 3이 6 더해줘요. 11 곱해서 넘어가면 33 더해주면 30 이렇게 되면 33, 90 더해주면 9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게 돼요.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겠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은 얘가 3차식이었으니까 2차,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2x 3승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요걸 통해서 2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0 이렇게 나눈 몫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91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뭐 숫자를 대충 아무거나 쓰다 보니까 숫자가 좀 커지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립제법입니다. 자, 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맞춰준 요령을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음 타임에 유형별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자, 해서 이것들을 좀 숙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수분해와 그리고 조립제법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숙련을 시키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단원 마지막 인수분해. 인수분해 파트는 뭐 중학수학의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2차식의 인수분해가 충분히 익숙한 학생이라면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요령인데 조립제법을 통해 나머지를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숫자를 찾아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뭐 보기차식의 치환 그리고 뭐 여러 문자로 이루어진 식의 경우는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를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 인수분해의 기본 원리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 자체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름 까다로운 유형들이 존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충분히 속도가 붙은 이후에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지루해도 이 단어는 특히나 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수업의 내용은 없고 유형별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